첨단 지식을 앞세워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는 21세기.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는 공간들은 초고층화, 인텔리전트화되고 있다. 이 공간들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바람은 당연한 일.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가 있어 화제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가보자. 대구광역시의 한 대학교. 달서구 학산기슭에 위치한 이 학교는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대학은 1976년 공업 입국이라는 애국 충정의 신념으로 전문 기술인 인력 양성을 건화 기념으로 개교하였으며 현재 초인류 글로벌 전문 기술인 양성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도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 우수대학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특성화 목표는 신성장 녹색기술인 융복합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학교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성장 녹색기술 분야의 특성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발맞춰 관련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련 분야에 많은 일자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녹색 기술 및 그린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 중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캠퍼스는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 에너지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그린 캠퍼스를 구축하였으며 차별화된 현장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비 소방안전 계열에 속한 신재생에너지 전공학과. 이 학과에선 건축에 관한 전반적 교육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 학교의 신재생에너지 전공학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유일한 학과. 에너지 국책 사업의 유망업종으로 대기업 취업이 쉬운 전공 중 하나다.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화석에너지 고갈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심 가진 만큼 그 직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학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에너지 설계 및 실습 등 살아있는 실무학습이 배우고 있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는 대구광역시의 솔라시티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솔라시티 정책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도시 미래의 가치를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공 특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학교는 관련 장비 마련에 과감한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과 연료전지, LED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장비를 교내에 설치한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린 캠퍼스를 구축하여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1호관 옥상에는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해서 본 건물의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 옥상에는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겨울철 난방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기숙사인 학산원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냉난방 설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각종 관련 대회를 여는 등 이 분야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학교에선 관련 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을 준비해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사업 참여도와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GT 포인트 장학금과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 장학금이 바로 그것이다. 학교 측은 녹색성장 관련 학과를 학교의 대표 브랜드 학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네, 저희 학과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 정책 및 범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성장 그린 에너지 기술 융복합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므로 산학 맞춤형 전문 기술인 양성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차별화된 대표 브랜드 학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과 그 길을 함께하고 있는 대학 교육 현장. 이곳에서 더 많은 전문 인력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건강한 몸, 웰빙이 주 관심사인 요즘 현대인들의 고민거리는 바로 다이어트. 노출의 계절 여름이 시작되면서 다들 몸매 관리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살을 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이어트의 천적은 바로 지방. 이 지방은 성인병의 주범으로 알려지면서 학계의 중요 연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한 대학의 연구실에서 지방 저감화 식품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그곳으로 함께 가보자.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교. 이곳의 한 연구실에선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중요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 연구실은 기능성 식품학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생리활성 효능을 가진 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실이고요. 현재 2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원 2명이 제 연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방저감 식품 연구로 생명공학의 새로운 장을 연 분자생명공학과 연구실. 인체 내에서 지방이 지니는 역할과 성질, 트랜스 지방과 지방 억제 식품 연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 저감화 식품이라는 것은 지방이 생체 내에서 소화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진 것을 말하고요. 축적돼 있는 지방이 생체 내에서 빨리 분해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저는 이 연구와 관련해서 약 한 90여 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했고요. 5편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연구실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허선진 교수. 그는 최신 건강 기능성 식품학, 동물성 식품의 분석, 지방 저감화 식품의 연구 등 꾸준히 연구를 하며 관련 저서를 발표해왔다. 그렇다면 그가 지방 저감이란 전문 분야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축산식품 가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산식품 가공학은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을 둬서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인에 대비해 절반 정도의 육류를 소비하는 한국인. 하지만 성인병 발병률이나 평균 수명을 살펴볼 때
서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인의 성인병 발병률이 서구 국가에 비해서 아직은 낮습니다만 그 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식단의 급격한 서구화가 가장 큰 문제이겠고요. 운동량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생체에 맞는 지방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허선진 교수. 그는 지방질이 함유된 육류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들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 저감 식품을 함께 섭취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많은 우리 전통 음식이 체지방 감소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아는 녹차나 인삼도 체지방 감소 효능이 크지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섭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리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허 교수가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축산식품의 콜레스테롤을 줄이기였다. 육류 지방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섭취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잦은 외식과 패스트푸드, 폭음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섭취가 더욱 중요한데요. 이를 잘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 효능을 가진 천연식품의 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허 교수는 지방을 섭취하되 인체에 흡수되거나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지방 저감 식품 및 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종 임상실험과 식품 분자, 식물 생리, 여기에 전공인 기능성 식품 가공학을 접목해 지방 저감화 식품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 많은 우리 전통 음식이 지방 저감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발효 음식이 많은 전통 음식 위주의 식단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향기를 가지고 있는 허브차는 대부분 체지방 감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합성이나 추출물로는 CLA나 ACCA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 저감 효능을 가진 식품 소재의 효능과 기작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비만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의미는 물론 산업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 저감화 연구. 이런 연구 실적에 공감한 각 기관의 지원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허선진 교수는 앞으로 어떤 연구 계획을 갖고 있을까? 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지방 저감화 식품 개발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관련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향후에는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지방 저감화뿐만 아니라 나트륨 저감화 식품을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저감화 식품 연구 개발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책을 꿈꾸는 허선진 교수. 그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기대된다. 장수 국가로 널리 알려진 불가리아.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요거트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내의 독소 생성 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이라는데 웰빙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산균을 이용한 음료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회사가 있어 화제다. 살아있는 효소로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는 이 제품 함께 만나보자.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이곳은 건강기능성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경영 마인드.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를 가지고
과학적 연구와 테스트를 거쳐 검증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은 효소 제품을 세분화하고 특징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회사이며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들이 생생한 효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데 착안을 해서 새로운 병뚜껑을 개발하고 그 병뚜껑으로 하여금 생생 효소를 살려서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키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효소로 만든 제품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효소 제품들은 면역력 증가와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저희들이 만든 제품은 과립이나 환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생한 유산균을 보급하는 데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제품은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이나 변비 해소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적인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제품은 좀 더 소비자들에게 살아있는 유산균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소란 과연 무엇일까? 효소는 각종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을 말한다. 한마디로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효소다. 이런 효소를 과식이나 고칼로리, 과로로 빨리 소모하게 되면 체내 효소 부족으로 건강이 약해지는 경우가 다반사. 이것이 효소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유다. 효소가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효소로 충분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효소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 질병 중에서 소화기 계통이나 모든 질병이 부족한 효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질 좋은 효소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보급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의 에너지원은 설탕. 시중의 모든 효소 제품에는 반드시 설탕이 첨가되어 있다. 하지만 설탕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 제품에선 이런 설탕을 어떻게 첨가하고 있을까? 보통 효소를 증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설탕입니다. 저희들은 천연 마스코바도라는 그 천연 설탕을 사용하여 미생물이 가장 성장하는 데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이 마스코바도의 설탕으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한 미생물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죽어있거나 활동력이 떨어지는 효소보다 살아있고 활동력이 높은 효소를 섭취할 때 몸에 더 좋다고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효소는 생효소가 아닌 제품들이 대부분 유통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효소 유산균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살아있는 유산균의 보급입니다. 대다수 유산균이 가공 과정에서 다 사멸합니다. 그리고 유통하면서도 유산균 고유의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병뚜껑의 개발로 좀 더 생생하게 소비자들에게 보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바로 효소를 살리는 병뚜껑이다. 이 병뚜껑은 압력 조절을 이용해 생효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다. 이 병뚜껑 속에는 체크밸브와 세라믹 볼이 들어있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이 특수한 구조의 병뚜껑은 미생물의 증식을 도와주고 외부로부터의 공기를 차단시켜 안전하게 미생물을 보호하는 특수한 병뚜껑입니다. 효소를 그대로 보관해 살리는 병뚜껑을 개발한 전필동 대표. 이 뚜껑은 앞으로 막걸리나 효소 관련 제품들을 만드는 다른 회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 전필동 대표가 제품을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코르셋과 바퀴 달린 신발 등 다수의 제품들을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 저는 제품을 좀 개발하는 데에 어떤 수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발들을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고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제품이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돼야 될 게 결국 그 공기청정기라든지 또한 황토를 이용한 호일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도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또 저는 그런 개발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소비자도 이런 개발품을 애용해 주는 데 대한 희열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앞으로 효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효소가 들어간 음료와 테라피차, 유산균과 식사 대용 효소 등을 개발해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효소 제품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암 환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질환을 가진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특징적인 제품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효소로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결국 그 치유하는 데에 자가 면역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과학의 조화를 통해 건강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효소 전문 기업. 앞으로도 몸에 좋은 제품, 정직한 제품을 개발해 주길 기대해 본다.